네, 반갑습니다.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어제 무방을 조금 무리해가지고 까불다가 늦었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다우지수도 잠깐 반등하더니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3%, 나스닥은 1.96%, S&P 500은 마이너스 1.39%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자, 관세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다가 또 관세 매긴다. 서로 간에 이제 전 세계하고 지금 동시다발적인 관세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지금 PPI 지표, 즉 도매 물가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물가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물가보다도 관세가 더 걱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이 지지라인대를 다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의 포지션이 지금 42,000포인트에서는 있어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장이 약간 이제 중기적인, 뭐 장기적까지는 모르겠지만 중기적인 침체 국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다음번에 지지가 가장 두껍게 있는 곳이 40,000포인트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40,000포인트를 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멈추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지금 약간 그래도 두꺼운 지지라인 때 멈춰 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끝간데가 없죠. 그래서 포지션을 계속 본다면 이제 2021년도 그 형성된 지지라인 때, 즉 16,000포인트까지 우리가 형성 포인트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살짝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모습인데 지금 반등당 반등이 없죠. 이쯤 떨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저런 게 나타나줘야 되죠.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 버렸는데, 아무래도 뭐 관세가 지금 현재 뭐 당장 물가는 괜찮다 하더라도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나쁜 영향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부담감이 계속 커져 있다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조금 이따 보고요. 조금 이따 보고, 트럼프 충격으로 뭐 전부 다 이제 미국 증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인데, 동시다발적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요건 내용이 되게 작은데 요거 아까 전에 해드린 얘기랑 크게 다른 거 없잖아요. 그죠? 뉴스가 더 일찍 나왔나 보죠? 한번 봅시다. 여기 있다. 좀 더 많은 걸 한번 보자고요. 미국 증시 관세 전쟁 격화에 또 하락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종합적으로 좀 보게 되면 관세 위협에 유럽이 보복 관세를 맞서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재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관세 전쟁이 갈수록 격화 양상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유럽에서 수입하는 주류 제품, 와인이죠, 와인.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응으로, 근데 이거 너무 막 가는 거 아니야? 자, EU에서 수입하는 주류 제품에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와인 제품이 좀 많겠죠. 왜냐면 유럽산 와인들을 많이들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자신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이지만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굽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기네가 승리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스콧 베센트 및 재무장관은 우리는 실물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주간의 작은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 증시 방어에 대한 개입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니들이 감내해라, 그럴 수도 있는 거다. 결국 나는 승리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 왜 무섭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아요.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주가가 떨어지면 뭐 더 주스면 되는 거고, 물가가 높아지면 조금 더 쓰면 되는 거고, 그렇긴 한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의 서민들이죠. 대부분의 서민들은 이런 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문제 있네요. 시장과 경제가 정부 지출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서 이 해독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계속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소비자 물가가 시장 기대치를 밑돈 데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보합에 머무르면서 예상을 밑돌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덜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다? 관세에 의한 부담감이 커졌다. 자, 기술주들은 다시 급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애플이 3.36% 하락, 테슬라는 3% 정도 떨어졌네요. 테슬라는 미국에서도 판매량이 줄었다죠. 네, 이거는 여파가 계속 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반등 좀 나왔지만 바로 또 꺾어지네요. 메타는 4.67%,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1%,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3%,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 몇 프로 정도 돼요. 엔비디아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막판까지 빠져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전환은 됐더라고요. 자, 어도비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을 하향 받으면서 13.85% 급락했다. 어도비는 좀 비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적을 이제 늘리려면 어도비는 가격을 조금 싸게 해줘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근데 재밌는 게 있죠. 인텔이 15% 급등했습니다. 새로운 최고 경영자로 리프탄 전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CEO를 임명한데, 뭐 이름도 되게 어렵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인텔이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기대감을 좀 가졌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트레이더들이 무역전쟁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무역전쟁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증시는 물가지표 소식에 강세를 보였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무역전쟁이 없었다라면은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렸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문제냐? 트럼프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관세나 이민자 추방, 정부 효율부 움직임 등과 같은 정부 정책에 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더 빠질 것이다.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다. 국채금리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들었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국채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 답답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금 보시면 테슬라의 미국 판매 급감, 지난 1월에 미국 판매가 11% 급감한 것을 드러내고, 테슬라가 무역 대표부에 미국의 관세 부과로 테슬라가 보복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서신을 보냈다는 소식. 자, 우리가 보복이 될 수도 있다. 테슬라가 이전에 보낸 거예요. 무역 대표부한테. 야, 니네 관세 부과한 게 이 테슬라에게 문제될 수 있다. 일론 머스크를 잘라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부 수장에 임명돼서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자 그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 방화 등 보이콧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 충전소 불난 거 보세요. 방화, 뭐 불나게 저지르고 뭐 화염병도 던지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반감도 커지지만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크다는 얘기죠. 얘네들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만약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면서 상승을 계속 했었다라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근데 경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고, 자기네들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타협이 안 되고 있죠. 타협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는 겁니다. 테슬라도 좀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간 것 같아요. 애플도 지금 4일간 12% 급락. 미국 기술주들이 한 방에 그냥 쭉 빼버리네요. 그죠?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아요. 자, 이거 이제 봅시다. 외국인들이 지난달 2.8조 순매도 7개월 연속 팔자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들도 주식보다는 다른 쪽에 가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매도의 그 타겟이 조금 달라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한번 보자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7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 국내 시장을 버티게 해주는 것은 국민연금입니다. 우리가 연기금을 많이 욕하고 혼냈지만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연기금을 궁뎅이를 팡팡 해주고 있죠. 잘하고 있어. 왜냐면 연기금이 안 사주면 지금 시장이 애매해요. 근데 연기금이 매수를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의 퍼센테이지,
비중 때문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30조 원 정도까지 얘기해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좁혀졌을 걸 생각해요. 많이 샀는데 국내 증시도 많이 밀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긴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조 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야 될 것이다. 그게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전부 다 대형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중 상위 대형주 쪽으로 아마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 그거를 압도하는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바닥을 잡는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달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 주식 규모는 704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5%를 차지했다. 주식이 계속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 국가별로 룩셈부르크에서 1조 3천억, 미국은 7천억 정도 순매도했지만 영국, 유럽 중에서는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영국에서 무려 1조 5천억이나 매수가 들어왔네요. 근데 채권 쪽으로는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주식을 팔고 채권 들어간다는 것은 안전자산 쪽으로, 국내 주식에 일단은 머무르고는 있겠지만 안전한 쪽으로 가야 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참고는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네,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은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상황이 조금 좀 개선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들로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공매도. 이번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유입 가능성도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주식운용 대표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면, 이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될 것이다. 왜냐면 공매도를 그냥 바로 때리는 게 아니겠죠.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야지 때려야 되는 공매도가 나오는 거니까, 예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공매도가 유지가 됐을 때 주가 움직임들을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의 이런 대량 매도는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일순간 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가 대형주 쪽으로 들어오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성장주로 들어오든 간에 일단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주가를 이제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싸게 사기 위해서는 주가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 그러면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주가를 또 올려야 돼요. 그럼 싸게 사놓고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때릴 수 있다.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 기간이 지난번에 볼 때는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었던 것 같죠? 네. 2021년도를 보시면 돼요. 공매도 재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공매도가 그때도 한 4월 정도에 재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말 정도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내용들이 잡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 정도는 주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연말 시점에서 또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을 좀 볼 수 있죠.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들어오게 되면 타겟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먼저 타겟팅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종목은 살찌워서, 그죠? 네. 헨젤과 그레텔에서 결과적으로 마녀가 실패를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 말라가지고 얘네들을 살찌운 다음에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다가 잘못해서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잔인하게 해야 되나? 네, 그냥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마찬가지야. 외국 놈들도 이게 뭐 지금 저가에 있는 주식들은 매도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공매도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살찌워서, 즉 주가를 올린 다음에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만 주가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한국,
유럽, 중국이 많이 올랐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 유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뉴스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금값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네요. 관세 전쟁 우려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 금값 좀 내려가더니 다시 또 올라가네요. 네. 금 현물 가격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네, 2,979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금값이 좀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또 다시 오르나 봐요. 금 불패 뭐 이런 건가? 네. 야, 금값은 하긴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금값은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얘도 상품이잖아요. 상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특이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네, 더 뭐 엄청난 대단한 부분들은 없어 보이죠? 네, 인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인텔 15% 폭등. 근데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자, 트럼프 협박으로 다른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했지만 엔비디아는 비교적 선방했다. 그리고 연내 개발자 회의인 GTC를 앞두고 젠슨왕 이 사람도 지금 뭐라고 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새로운 혁신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엔비디아가 버티게 되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네, 지수 포인트는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경쟁 업체인 AMD는 2.6% 빠졌고 TSMC는 3%,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1.4%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 크게 하락한 모습 아니네요. 그리고 인텔은 14.6% 폭등을 했다. 이 사람 바꾼 거예요. 리프탄. 네, 리프탄이면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우리 뭐 태국 쪽인가요? 아니면은 하여튼 뭐 말레이시아구나. 말레이시아 태생인 그는 또한 반도체 뭐 거의 영웅이 됐겠는데 물론 인텔이 지금 약간 몰락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그래도 인텔이라는 큰 회사에 CEO로 들어갔다 정도면 이 사람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영웅 취급을 좀 받겠네요. 반도체, 인공지능, 클라우드 및 기타 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월든 캐피털리스트 벤처스의 창립 관리 파트너이기도 하다. 투자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네, 그런 사람이었기도 했네요. 그 다음에 인텔 이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인텔을 약간은 좀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 성격에 따라서 인텔이 일단은 괜찮으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글쎄요, 인텔이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의미의 경쟁 상대의 등장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될런지도 모르겠고요. 새로운 CEO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에 주가가 많이 안 올라 위기야 뭐 이렇게 됐을 때 네, CEO를 갈아치우자 네. 이런 인사를 통해서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좀 받아들여야 되겠죠. 젠슨왕도 갈아치우자 네, 엔비디아 더 올리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네, 관세입니다. 관세만 잘 해결되면 증시가 크게 한번 폭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포지션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그러다가 이제 관세 이야기로 이제 완전히 공이 넘어갔습니다. 관세만 해결되면 이제 다 풀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미국장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짝 내려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락 출발 이후에 반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치고받고로 계속하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떨어져서 시작한다면 그 포인트가 약간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하락 이후에 상승 반전. 근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고점에서 떨어지는 애들은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익 매도가 또 다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살짝 올라갔었던 종목군들 있죠? 그런 것도 또다시 오늘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네,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올 것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지금 같은 때는 그냥 잘 버티는 거, 큰 변화 없는 거, 그런 종목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